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공사문의 주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제가 네네. 가정집 한 2평 욕실 배관공사 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한 300 정도 나오면 된다는데 한 얼마 들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하려고 하시는 그 욕실 배관 공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욕실을 전체 다 바꾸려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이제 새로 만들고 싶으신 거죠? 리모델링 기능으로. 네네네. 그러면 방수 공사랑 이제 욕실 안에 있는 내부 배관들도 새로 교체가 돼야 될 거고, 혹시 뭐 안에 매립 수전이나 다른 뭐 설치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신가요? 매립 수전이요? 네네. 아니, 좀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네네. 전체 다 바꾸는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지를 알아야 이제 저희가 정확한 정보나 공사 방법, 그리고 그걸 맞춰서 비용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 한 얼마 정도 들 거다. 2평이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 평당으로는 사실 그렇게 설비 공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격이.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원하시는 것들이 좀 아니, 있어요. 사장님. 네. 아니, 복잡하게 뭐 이렇게 말 이리저리 저리 돌리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어느 정도 들 거다. 자세한 건 자, 우리가 설비 공사 계획하고 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뭐야? 공사 방법? 아니면 뭐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잖아. 공사비, 설비 견적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설비 견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내가 설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 없고, 나는 공사 방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저렴한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꺼야 돼. 왜? 시간 낭비가 될 테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가 설비 공사 견적을 궁금해하고 받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쿠팡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냥 가격 숫자에만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공사를 실패할 확률은 훨씬 높아져. 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배관 설비 회사가 한 100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100개 중에서 내가 장담하건대 80개 이상의 회사에다 전화를 하자마자 저 욕실 배관 설비 공사할 건데 그거 한 칸에 얼마예요? 라고 했었을 때 바로 공사비는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봐. 방금 얘기했듯이 80개, 최소 80개 이상의 업체들은 절대 그 질문에 바로 공사비를 대답해 줄 수가 없어. 왜? 이 일의 특성이 그렇거든. 자, 그럼 이 일의 특성이 뭐냐고 알려줄게. 첫 번째, 이 일의 특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자, 현장 상황. 우리가 똑같은 종류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의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재 되어 있는 배관의 종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사가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싶은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욕실 공사, 똑같은 식당 주방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방법, 공사 난이도, 또 들어가는 자재의 종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 현장 상황은 일관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리스크야. 리스크란 말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뭐 주식이나 펀드,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리스크란 말 들어보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위험성이라고 보면 돼. 바로 이 일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리스크야.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어떤 매장에서 어떤 잘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그 일을 판매하는 일이 가진 리스크는 뭐가 있었을까? 글쎄, 내 생각에는 어떤 제품의 품질 불량 상태? 혹은 뭐 돈 계산 실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품이 잘못됐어. 제품이 불량이 나왔어. 그러면 바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줄 수도 있고, 환불을 해주고 고객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처리를 하면 돼. 그런데 설비공사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의 차원이 달라. 무엇이냐? 답을 알 수 없는 지뢰밭을 무사히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현장에 가서 문제가 생긴 배관들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실상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봐도 정해진 답을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왜? 기본적으로 배관들은 벽이나 땅바닥 속에 묻혀 있거든. 그래서 현재 그 배관 상태가 어떻게 얼마나 노후가 되었는지, 어떻게 어떤 자재로, 어떤 종류의 자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로 현재 작업이 되어 있는지, 배관 라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다 깔려 있는지 자체를 100%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땅을 파내다가 기존에 있던 배관을 의도치 않게 깨먹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또 누수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네가 똑바로 잘 하면 되잖아. 네가 그거 깨먹지 않게끔 잘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지뢰밭을 건널 때 저 38선에 있는 지뢰밭을 건넌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지뢰 탐지 장비만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지뢰밭을 무사히 항상 통과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을 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이 공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쿠팡에서 최저가의 물건을 쭈루룩 나열해 놓고 같은 물건인데 이게 제일 싸네? 그걸로 장바구니에 담아야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설비 공사를 접근하고 실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엄청 커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설비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설비 공사, 이런 특성 있는 설비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살면서 설비 공사를 몇 번이나 할 것 같아? 응? 업자가 아닌 이상 내가 일반 소비자야. 그럼 내가 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욕실이라든지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어떤 식당, 뭐 배관, 방수, 누수 이런 공사들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아? 뭐 정말 운이 없으면 정말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균적으로 이 손가락, 5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돼. 살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하게 되는 설비공사. 이 설비공사를 잘 하려면 업체도 잘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자,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떻게, 얼마나 그 기간을 유지를 하면서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사업자가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크거냐 작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의 상호명을 가지고 업체명을 가지고 사업자를 내고 그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명으로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가는 그 회사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신뢰할 만한 업체라고 나는 반증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 업계에 내가 뭐 30년, 40년을 일하고 있었어도 하나의 사업자를 내고서는 그게 2년 했다가 또 폐업하고 또 다른 사업자로 냈다가 또 폐업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 분명히 무언가 뭐 개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사업체를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업계에서 그동안 내가 몸담은 거는 10년이야. 그런데 내가 사업자를 내고 몸담아 온 그 기간 동안 10년 내내 같은 상호를 가지고서는 쭉 사업자를 유지를 하면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건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 고객과의 분쟁,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해결해 나가면서 유지해오고 있다는 거지. 그건 그만큼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나는 봐. 그래서 사업자를 이때 내고 여태까지 사업자명을 바꾸지 않고 쭉 유지해 오고 있구나라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충분히 좋은 공사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단순하게 전화상으로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제가 욕실 공사 하나 할 건데 이거 한 칸에 얼마죠? 라는 그 질문만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 그건 무조건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절대 그러한 질문에 정확한 정보를 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질문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현재 설비의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 그리고 그 업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공사를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AS 기간, AS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기일을 맞춰줄 수 있는지, 공소 소요 시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공사를 하고 났었을 때 그리는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불편을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업체에서는 해줄 거고, 그리고 더 정확한 공사 방법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공사비를 제시를 해줄 거야.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나도 내가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단순히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 공사하는데 얼마 했었을 때 그 얼마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됐었을 때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들을 만나고 추가 비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내 예상과 다르네, 실망하게 될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온라인과 전화상으로 통화를 1차적으로 하고, 내가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면 현장에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 업체랑 만나보는 걸 추천을 해. 왜냐하면 솔직히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만나서 업체를 컨택해서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직접 보고서 내가 선택하기 충분히 신뢰할 만한 업체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직접 업체를 만나보고 선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